1377년 고려 우왕 3년 멋지구나, 멋져. 여봐라, 더 쏘아 올리거라. 이야, 멋지네, 멋져. 불꽃이 아름답기도 하지. 화약이 아름답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아니, 그건 뭔 소리요? 원나라에서는 화약으로 무기를 만들어 쓰고 있어. 왜구도 원나라에게는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다 알지만 어쩌겠어. 우리에게는 불꽃놀이 할 정도로밖에 팔지를 않으니. 그러니 우리도 만들어야지요, 화약을. 뭐요? 화약을 만들어요? 아이고 배야. 뭐가 그렇게 웃기요? 아니, 최 장군이 화약을 만든다면서요. 화약을. 600년 동안이나 중국이 그 비법을 꽁꽁 숨겨온 화약을 만든다니. 아이고 배야. 그랬다. 이미 600년 전에 화약을 만든 중국은 화약 만드는 방법을 나라의 비밀로 정해 다른 나라에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화약을 만든다니. 내 태어나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재밌는 말이었어. 아이고 배야. 알려주지 않는다고 계속 몰라야 되나? 알아내면 되지. 내 꼭 알아내서 화약을 만들고야 말겠소. 화약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고려 말의 무신 최무선. 최무선은 과연 화약을 만들 수 있을까? 무기 발명가 최무선. 1376년 고려. 당시 고려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는데 조선이노 쌀이노 맛있다. 다 빼앗아 가자. 일본인 해적인 왜구들은 곡창지대인 전라도 해안가에 출몰하여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을 괴롭혀 나라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최무선은 원나라 지원군과 함께 왜구를 소탕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나리, 이게 뭐래요? 이건 원나라의 무기 화포란다. 화포요? 그게 뭔데요? 자, 대포에 불을 붙이고 펑 하고 날려 뻥 하고 터지지. 이번 왜구 소탕 때 원나라에서 가져온 이 화포가 아주 큰 일을 했단다. 오메. 그러면 나리, 우리도 이 화포인가 멋있게인가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포를 만들려면 화약이 있어야지. 사면 되죠. 원나라에서는 무기에 쓸 만큼 화약을 팔지도 않을 뿐더러 비싸서 살 수도 없다. 그럼 만들어요. 아이고 참, 만들어? 응. 만들까? 누가? 그래, 만들자. 만들어. 화약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무선은 화약부터 만들기로 하는데 염초를 넣으면 뻥! 근데 염초를 만들 방법이 없네. 염초는 화약의 주성분인 질산칼륨을 말하는데 최무선은 이 염초 만드는 방법을 알아낼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국제무역항 병난도에 염초를 만드는 원나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를 찾아간다. 안 된다 해. 큰일 나다 해. 나 죽는다 해. 아유, 화약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지 않소. 염초 만드는 방법만요. 그게 그거다 해. 염초를 만들면 화약을 만들 수 있다 해.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소. 왜구가 벌써 원나라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고려가 무너지면 원나라도 위험하오. 그렇다 해. 그럼 알려주시오, 제발. 황소 5가루. 황수 5가루. 황수 5가루.
재료만 알려주고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오늘은 우리 나리께서 알아냈다. 이거지요? 그렇지. 자, 이제 터뜨려보자. 부처씨요. 오늘은 성공하는 거지요? 얼른 이리 오너라. 곧 펑 터진다. 오늘은 터진다면서요. 분명 터질 텐데. 아니 맨날 실패만 하면서 도대체 화약은 언제 터지는 건데요? 내일요? 모레요? 어머니 아버지. 터진댔지? 화약 제조에 성공한 최무선은 조정의 대신들을 초대해 자신이 만든 화약 폭탄을 보여준다. 자, 제가 포탄에 불을 붙이면 터질 것입니다. 최무선 장군 허풍이 심하네. 우리가 무슨 화약을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화약 제조법은 원나라의 국가 비밀 아니에요. 이 일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1377년 10월 고려는 화약과 화약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이 설치되고 최무선이 책임자가 된다. 자, 여러분도 여기서 만드는 비율을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최무선은 화약을 만드는 한편 원나라의 화포를 개량해 대장군포와 진료포통 그리고 불화살인 화전 같은 우수한 화약 무기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던 1380년 8월 왜구가 500척의 군함을 이끌고 지금의 궁산인 진포로 쳐들어와 백성들을 죽이고 쌀을 약탈하기 시작하자 이에 맞서 고려 조정은 최무선을 보내 왜구를 소탕하게 했는데 무엇이무니까 고려노 배가 100척밖에 안 왔으무니까 우리 500척인데노 100척의 고려 군함을 보고 코웃음을 쳤던 일본군은 발사하라! 멀리 떨어진 최무선의 함대에서 수많은 화살들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자 깜짝 놀란다. 왜구의 배에 날아가 박힌 것은 다름 아닌 불화살이었다. 최무선이 기존의 불화살을 발전시켜 달리는 불, 주화를 비밀리에 만들어낸 것이다. 주화는 활 없이 화약이 타는 힘으로 스스로 멀리까지 날아가는 화살로 현대 로켓과 비행 원리가 같은 로켓 무기이다. 발사하라! 최무선이 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무기 주화는 활로 쏠 때보다 3배 이상 먼 거리로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100척의 배로 500척을 끌고 온 왜구를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노 고려는 가지도 말아야겠다 데스. 불화살이 날아와. 이 싸움이 바로 진포해전이다. 이로 인해 이후 왜구의 침략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발명된 지 600년 이상 중국이 숨긴 화약의 비밀을 밝혀내 화약을 만든 최무선은 주화를 비롯한 많은 화약 무기를 만들어 왜구들을 물리쳤다. 이 주화의 원리는 후에 최무선의 아들에게 전해져 조선 세종 때 신기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신기전은 세계 우주항공학회가 설계도가 있는 가장 오래된 로켓 무기로 인정하고 있다. 화약 무기를 발명해 나라를 지킨 명장 최무선. 최고다 최무선. 전하, 왜구가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침입했다 합니다. 뭐라? 또 왜구야? 그랬다. 1377년 고려 우왕 3년 수시로 침입해오는 왜구는 고려의 큰 골칫거리였다. 사신을 다시 보내달래야겠소. 누가 가겠소? 이번에 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지난번에 갔던 사신도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잖아. 고려를 위한 신하가 하나도 없단 말이오? 전하, 있사옵니다. 정몽주를 보내시지요. 정몽주? 전하, 원나라와 명나라의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원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몽주는 친원파에 반대했다고 그대들이 귀양을 보내지 않았어. 정몽주가 가줄까? 나라면 안 갈 텐데. 선생님 가시면 안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어서 길을 내거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귀양 보냈던 언제고. 위험한 일은 우리 스승님한테 다 가라고. 어허, 시끄럽구나. 내가 그리 가르치더냐. 신하는 임금의 어떤 명령에도 따라야 하느니라. 충 오로지 충. 고려에 우리 스승님 같은 충신이 또 있을까? 아,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 고려 임금과 고려 백성을 위해 정몽주는 목숨을 걸고 왜구를 만나러 규슈로 향했다. 저 당당한 카리스마. 이 사람은 지난번 사신과 다른 것 같은데. 예로부터 이웃나라를 찾아갈 때는 예의와 도리를 지켜야 하는 법인데 후대는 그렇게 했는가? 아니했습니다. 무기를 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 비겁한가 아닌가? 비겁합니다. 그럼 왜구는 그저 비겁한 도적대란 말인가? 비겁? 역대? 우리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고려를 침입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는가? 하이. 후정의 뜻으로 잡혀온 고려 백성도 하이. 다 데려가라 무이다. 정몽주는 왜구를 설득하여 붙잡혀간 수백의 고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 백성들과 우왕의 신임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고려말 원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힘이 커져갔다. 힘이 세진 명나라는 고려에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고려왕은 근심에 빠진다. 아니 지금도 명나라에 보내는 곡물이 너무나 많은데 더 보내라고? 이는 장차 우리 고려를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지. 맞습니다. 누가 명나라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오. 누가 가겠소? 그럼 그 나이 많은 그대가 다녀올 텐가? 전하, 명을 따르고 싶으나 소신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 용맹한 그대는 어떤가? 이 자네처럼 큰 키라면 이 명나라가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전하, 이 일은 키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그럼 누구? 자네가 가겠나? 당신은 명나라와 몇 년째 분쟁이 생겨 명나라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정녕 갈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번에도 정몽주를 보내시면 정몽주를 보내라니. 또다시 고려에서는 정몽주를 명나라에 보내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려 했는데 미안하지 않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전하의 명령이라면 그곳이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고려를 위한 일이니 미안해하지 마시옵소서. 역시 정몽주야. 이번엔 진짜 안 돼요. 못 가요. 그만 놔라. 나를 걱정하는 너희들 마음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충성. 스승님 목숨은 뭐 10개라도 되십니까? 왜 번번이 목숨 건 일은 스승님이 가는데요. 시끄럽구나. 어서 떠나자. 예. 또다시 고려를 구하기 위해 정몽주는 명나라로 향하는데 신한 원나라에나 가지고 왜 왔냐 해? 곡물도 안 갖고 왜 왔냐 해? 겁도 없다 해. 고려와 원나라는 오랜 친구 사이인데 어찌 쉽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려가 명나라도 쉽게 배신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안 좋다 해. 그리고 자꾸 곡물도 더 내라 하면 고려 입장에서 명나라가 좋겠습니까? 역지사지 아시지요? 역지사지 안다 해. 그러니 조공 문제는 없었던 일로 해야겠지요. 그렇다 해. 근데 이상하다. 뭔가에 홀린 것 같다 해. 그랬다. 정몽주는 명나라와의 불리한 조공 문제도 해결하며 고려를 위기에서 구했다. 하지만 고려는 계속되는 주변 나라의 침략과 무능한 왕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아 나라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다. 이에 망해가는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고려의 신흥무장 이성계. 위화도 회군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고려말 신진사대부 정도전.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 훗날 조선의 3대왕 태종이 된다. 정몽주가 문제인데.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면 없애야 합니다. 허나 정몽주를 없앤다면 민심 또한 잃을 것이옵니다. 정몽주는 위화도 회군 때 나와 뜻을 같이 한 동지이자 새나라에 꼭 필요한 충신일세. 반드시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랬다. 한때 정몽주는 이성계와 뜻을 함께하며 고려를 바꿔보려고 했다. 그러나 고려 왕조를 버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데는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할 수 없었다. 자, 함께 합시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합시다. 고려는 나라의 운이 다했소. 이 몸이 죽고 100번을 죽는다 해도 나는 고려 왕조를 배신할 수 없소. 안타깝도다. 그대와 같은 충신을 잃어야 한다니. 결국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정몽주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죽음과 함께 500년 고려 왕조도 문을 닫게 된다. 후에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관직을 주어 정몽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했다. 고려 말은 남쪽에서는 왜구가 자주 침입하고 북쪽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힘겨루게 하며 고려에 압박을 주는 어지러운 시기였어요. 이때 고려를 괴롭히던 남쪽의 왜구도 해결하고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는 명나라와의 문제도 해결한 충신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정몽주. 하지만 정몽주의 충성심도 이미 망해가는 고려의 운명을 막지는 못했어요.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힘있는 세력들이 새로운 나라를 함께 세우자고 설득했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 왕조를 버릴 수 없었죠. 결국 정몽주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충절.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 진짜 존경스러워요.